단락으로 얘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천이라고 불리던 시대, 그때는 한양의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청계천이라는 이름은 사실 일제 때 붙였었던 건데, 서울이 경성이 됐던 시대. 그리고 나서는 서울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시대에 청계천이 도로가 됐던 시대가 바로 개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시장이 그 도로를 벗겨내고 다시 청계천을 새로 재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이제 신청계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러다 보면은 네 시대 거의 250년의 세월을 훑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개천시대. 오간수문, 그러니까 동대문 여기에 그 다리 아래 가면은 아주 공들여서 세운 이 오석의 그 석판벽이 있습니다. 준천가라고 돼 있죠. 영조 때, 정조 때 아주 명신이던 최재공 선생이 1970년 영조의 그 준천을 기려가지고 쓴 글을 번역해서 새겨놓은 겁니다. 한양은 사대문으로 도성으로 둘러싸이는 분지 도시인데 물론 북쪽에 다 중요한 시설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길은 딱 하나죠. 운종가하고 나란히 도성의 가운데를 흘러가는, 가운데를 왼쪽에서부터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래서 오간의 철문이 동쪽을 지키며 열렸다 닫렸다 한다. 그래서 이 개천이 그냥 자연 하천이 아니라 개국 초 국가 경영에 들인 많은 비용과 공력으로 만들어진 하천이다. 즉 꾸불꾸불하게 흐르던 자연 하천을 서울을 만들면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똑바로 피고 주변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단으로 보면 400년 지나다 보니까 토사가 무너지고 쓸려 내려가가지고 이게 계속 범람을 한다. 영종조 이러면은 저 위에 표에서 보시는 대로 1750에부터 1800까지는 인구가 굉장히 늡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도성 밖에서도 살지만은 많은 인구가 사람들이 별로 안 살던 하천변으로 몰려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홍수 드는 게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준설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서 역대 왕들이 꿍꿍거립니다. 결정을 못하고. 그러니까 영조가 결론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당시로서는 큰 공사를 했습니다. 이때 영조가 한 또 중요한 일이 사람들이 별로 안 살던 하천변, 특히 지금으로 치면 종로 3가, 청계천 3가 동쪽에 시장을 열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택지를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 유치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청계천변이 차차 인구가 차는 그런 데로 됐죠. 사실은 이제 거지도 많고 깡패도 많고 이제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미롭게도 중촌이, 즉 청계천변이 개화기에 이르면은 척사와 또 개화의 그 요람이 됩니다. 갑신정변의 그 주역들에게 개화 사상을 일깨워줬던 오경석이라든가 유대치라든가 또는 뭐 강의 뭐 이런 분들이 다 중촌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한말이 됐습니다. 서울이 변하기 시작하죠. 광무 개혁 시절이 되면은
서울의 종로에 전차가 다니고 또 이채연이 가가를 다 없애가지고 종로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905년이 되면은 청계천의 광장시장이 민족 자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광장시장이 사실은 제일 처음엔 청계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다가 시장을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홍수 걱정 때문에 이제 그걸 못하고 그냥 현재 위치로 이제 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조의 얘기였습니다. 이제 일제대로 들어갈 텐데, 청계천 시대입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서울의 도시구조를 완전히 개조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일컬어 경성 시구 개정 사업인데, 서울의 워낙 공간 질서는 고궁을 중심으로 해서 운종가하고 남대문로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굉장히 얌전한 구조였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란하게 그 바둑판 모양으로 길을 다 바꿔버리는데, 1919년에 가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대로 현재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도로 구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도로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 이 한양이 가졌던 어떤 공간적 질서라든가 어떤 전통적 가치, 권위 이런 것에 대한 상징, 이게 모조리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 노랗게 새로 만들어진 길들을 보면 격자형으로 보이죠. 그리고 많은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보이는 저 청계천은 하나 달라진 게 없죠. 근대화는 청계천을 피해간 듯 싶습니다. 그럼 청계천은 뭐냐? 청계천은 북촌, 한국 사람들이 사는 북촌, 일본 사람들이 사는 남촌, 그게 경계입니다. 남촌, 일본 경성부가 쓰는 예산은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북촌 좋게 하는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천변 풍경 36년에 바로 그 조광이라는 잡지에 발표됐던 그런 소설입니다. 박태원 역시 청계천 출신입니다. 30년대 엄청 토지조사 때문에 살 길을 뺏긴 그 농촌 사람들이 굉장히 유입돼 가지고 서울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비정규직 또는 뭐 안짬작이라든지 행랑어범, 그다음엔 막일꾼입니다. 이게 조선인 대부분의 그 먹고 사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청계천변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그런 한편에서는 뭐 아주 우아한 소위 근대적 문물들이 들어와 있지만, 이 두 개가 청계천변에 보일 듯 말 듯 스쳐 지나가면서 청계천이 또 여기서 완전 별개 때도 아니고 나름 근대적인 삶이 침투하고 있는 모습을 천변 풍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죠. 해방되고 건국되고 찬탁반탁, 남북 분단되고 전쟁이 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52년부터 해가지고 60년대까지가 인구 성장, 전쟁 뒤에 잠깐 내려갔다 그다음에 뭐 끝없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해방되고 나가지고 외국 징용 나갔던 분들 돌아오고, 북한에서 월남한 분들 내려오고, 또 이어서 지방에서 이천 향도
이 유입된 분들 올라오고 하면서 서울이 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다 어디 가서 사냐? 공유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낙산, 남산, 뭐 모든 산이라는 산은 다 이랬고, 하천은 다 그랬고, 특히 이것이 이제 요란했던 데가 청계천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하천 공유지로 그냥 집을 내 가지고서 닭장처럼 이제 짓는 건데 화장실이 뭐 제대로 있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불나고 새로 짓고 물에 실려 내려가고 그럼 다시 짓고 어떻게 사냐? 뭐 그냥 도깨비 시장이 생겨나는 겁니다. 미군 무대에서 나오는 물건, 청계천 바닥 뒤지면은 불러 나오는 뭐 온갖 뭐 깡통 쪼가리에서부터 뭐 해서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팔고 군복 드럼통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염색해 가지고서 팔고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고 사는 겁니다. 정말 그 치열했던 시대고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얘기가 이 열기가 오늘날의 그 청계천을 만든 뭐 크게 얘기하면 서울을 만들고 한국을 만들고 참 대단한 과거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복개가 진행됩니다. 50년, 5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61년에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광화문에서 오간수문까지는 이미 다 복개가 끝나고 77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저 아래 신답교까지 이제 또 복개가 다 됩니다. 근데 이 복개가 되는 게 사실은 대단히 큰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단순히 하수 안 보이는데 가려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던 동네에 16차선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장로가 생기고 혈관이 생긴다는 것은 그 주변의 세포가 이제 왕성하게 뭐 커나갈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평화시장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냐? 복개와 함께 아까 보셨던 그 도깨비 시장이 변모해서 평화시장으로 올라갑니다. 한참 이렇게 왕왕 청계천 연변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할 시점, 이 불도저 시장이 등장합니다. 청계천하고 관련해서 제일 양반이 집중적으로 이제 했던 것은 물론 고가도로입니다. 6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71년에는 마장동까지 다 연결했어요. 대통령 내외가 나와서 탭카팅하고 완전히 근대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엄청난 그 자취를 하는 게 바로 세운상가입니다. 종묘를 향해 막 돌진하는 것 같죠. 근데 돌진이 아니라 이제 취지는 종묘에서 나와서 요 데크의 그 보행 공간을 쭉 따라가지고 남산까지 걸어간다.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거창한 사업이었죠. 이 지저분한 이 동네에 그 근대적 그 상권의 중심 복합 건물을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철거전에 한 거고 오른쪽은 짓고 있죠.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뭐 장안에 한다는 사람은 다 여기 살고 여기서 쇼핑을 하고 여기 가게를 내고 그랬어요. 이런 고가도로 세운 상가, 뭐 온갖 건설, 이게 그대로 지어진 건 아니죠. 그림자가 있습니다. 와우 아파트 무너지면서 김현옥 시장 이제 시장직을 그만두게 되지만, 와우 아파트 무너진 다음에는 전태일, 나는 기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신하죠. 평화상가가 이렇게 커나가는 데는 무수하게 많은 전태일 같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평화상가나 공구상가, 전파상가에 자리 잡지 못한, 그거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들은 실려가가지고 오늘날 성남,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냥 뿌려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운상가 주변은 또 동대문 시장은 아주 화랑을 맞습니다. 70년대, 80년대, 70년대는 흰색 가전, 80년대는 노래방, 게임기, 80년대, 90년대는 컴퓨터 복제 이래가지고 세운상가일 때는 완전히 이거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사실은 이끌어가는 거죠. 동대문 패션, 이거는 그 옆에 버스 터미널이 생기고 80년대 이르면은 이제 교복 자유화에다가 무슨 통금 없어지고 하니까는 지방 상권까지 완전히 이 동대문 상권이 통합하게 되죠. 그래서 패션도 아주 화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운상가는 죽습니다마는 청계천 전체는 아주 황금기를 구사하게 되죠. 네 번째이자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청계천. 2005년 이후의 얘기죠. 근데 2005년 이후 얘기를 하려면 1990년대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참 제가 정도 600년 사업 준비하고 있던 1994년 바로 그 시점에 성수대교 붕괴. 그 다음에는 삼풍 아파트 500명 넘는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IMF, 성장률이 그냥 막 떨어지죠. 두 자릿수가 이제 한 자릿수로 된 그런 시대. 사람들의 일상 문화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구상에 배경이 되던 시절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장 복원에 대한 도하 언론의 마케팅은 대단했죠. 물론 박경리 선생이 엄청 돼서 권위를 부여했죠. 복원에 대한 권위. 자연 근대 탈을 벗겨내고 자연과 역사를 회복하는, 이거는 전 지구적인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명박 당선되고 곧바로 시민위원회 만들고 곧바로 설계 들어가고 추진법은 만들고 김현옥 시장에 못지않은 돌격 건설이 아니라 돌격 복원 시작이 됩니다. 이명박 시장이 누구라서 자연과 역사 복원이 실인즉 어렵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복원, 자연 복원, 그건
일종의 마케팅 구호지. 그게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을 겁니다. 이런 걸 하나 만들면서 그 주변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개발을 촉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저분한 걸 싹 이제 치워버리는 뭐 이런 걸 염두에 뒀던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런 꿈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된 건 사실이죠. 서울의 명소가 됐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저도 뭐 가끔 갑니다.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이제 방향이 180도 뒤집어지죠. 박원순 시장, 청계천 복원, 글쎄 뭐 복원은 참 좋은 일 같은데 제대로 됐느냐가 문제다. 이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다시 제대로 2050년까지 역사 자연복원을 다시 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되는 거면은 진작했겠죠. 240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 옆에서 살아가고 또는 청계천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고 또는 영향을 주고 이제 그랬는데 김현옥이 됐든 이명박이 됐든 영조가 됐든 이 판을 전체를 사전에 알고 통제하고 연출하고 방향을 잡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현재 청계천은 결코 대본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결과물이 아니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퉈가고 서로 상충되고 먼저 한 걸 지우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면서 만들어낸 일종의 부조리극 비슷한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그런 결과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재구성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찾아내느냐 혹은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 몫이지 이게 우리 밖의 역사 현장에 뭐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청계천에서는 4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사회가 혼란할 때마다 새로운 피가 청계천으로 들어와요. 영조 때 그랬고 구한말 때 그랬고 6.25 때 그랬고 개발시대 그랬고 이민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이게 상공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조선조 때부터 구한말 때 거쳐가지고 현재까지. 근데 이게 주류 상공업은 아니에요. 주류를 지원하는 매뉴팩처링. 조선조 때도 운종가의 전방들의 물건 대주고 그걸 이제 고쳐주고 하는 그런 전방들이고 그런 보조적인 상공 계통.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종의 저항적 문화의 요람이에요. 80년대는 세시봉이 천변에서 나오고 백판 유행 세운상 가서 만들어내고 조선조 말에 가면은 장승업이 나와가지고 화풍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이런. 네 번째 이제 말하자면 혼합 비주류의 어떤 섞임이라는데 이게 결국 뭘 만들어내냐? 제 눈에는 청계천이 주류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엄청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튀는 혁신의 어떤 요람이 아니었냐. 단선적, 인류적, 계층적이 아니고 리좀적 존재. 이게 바로 동대문 청계천이다. 이질적이고 뭐가 복잡하고 뭐 이래도 이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적일 수가 있고
시작도 없고 중심도 없는 공간,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나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진화하는 공간. 이게 청계천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